24시 편의점 새벽 2시. 치지직 형광등이 깜빡인다. 텅 빈 편의점. 알바생 지은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쾅! 문이 발로 차이듯 터져 열린다. 술 냄새가 진동한다. 도연 비틀거리며 야 알바년. 여기 사람 없어. 명품 시계, 명품 운동화, 명품 옷으로 도배한. 술에 취한 도연이 진열대를 발로 차며 들어온다. 과자 봉지들이 우수수 쏟아진다. 지은 참으며 손님 그만하세요. 도연 코웃음. 뭐? 감히 나한테 명령해? 너 몇 살인데? 도연이 냉장고 문을 열어 우유병을 꺼낸다. 그리고 툭! 지은의 얼굴에 우유병이 날아와 맞는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흰 우유와 붉은 피가 섞여 흘러내린다. 지은 이마를 움켜쥐며 으윽! 도연 비웃으며 너 같은 거지 새끼들은 맞아야 배워. 너희 아빠도 그랬다며? 지은의 손이 멈춘다. 도연 더 신나서 빚 못 갚고 도망치다가 죽었다며? 크크크. 역시 거지 DNA는 안 속여. 지은의 눈이 붉게 충혈된다. 주먹이 떨린다. 지은 속으로 이 새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복수의 불씨가 그 순간 활활 타오른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은의 원룸 새벽 3시. 편의점에서 돌아온 지은은 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이마에 붙인 밴드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아직도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희 아빠도 그랬다며? 도망치다 죽었다며?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다. 낡은 플라스틱 수납함.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외면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납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지만 뚜껑을 열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 손때 묻은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신문 스크랩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3년 전 그날의 기사였다. 가난한 가장, 음주운전 후 도주 중 사망. 부채 수천만 원, 채권자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 기사는 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았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두려움에 도망치다 또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세상은 아버지를 비겁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도 조화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빚쟁이가 술 먹고 사고 쳤다더라. 그 딸 불쌍하긴 한데 아빠가 그러니까. 지은은 그 말들을 전부 삼켰다. 변명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아버지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고 지은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도 보험사도 언론도 모두가 아버지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지은은 신문 스크랩을 내려놓고 상자 깊숙이 손을 넣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본 적 없는 봉투였다.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병원 기록지가 들어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 지은의 눈이 서류를 훑었다. 날짜는 3년 전 그날. 사고 당일이었다. 그런데 기록 내용이 이상했다.
사망자 어씨 48세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량이 돌진하는 순간 옆에 있던 누군가를 밀쳐내고 대신 차에 붙달인 것으로 추정됨.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0%, 음주 상태 아님. 지은의 손이 멈췄다. 대신 차에 부딪혔다고? 아버지는 누군가를 구하려다 죽은 것이었다. 그것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런데 왜 신문 기사에는 음주운전 도주범으로 적혀 있는 걸까? 지은은 다시 서류를 뒤적였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손글씨로 휘갈겨 쓴 글씨였다. 진술 조작, 목격자 매수, K그룹 법무팀 개입, 경찰 보고서 수정 완료.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K그룹, 도연이 속한 그 재벌 집안, 도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기업,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도연의 가족 중 누군가를 구하려다 죽었다. 그런데 K그룹은 진실을 숨겼다. 언론을 조작하고 경찰을 매수하고 의료 기록까지 손을 댔다. 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들어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지은은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지은, 아빠가 왜 가해자가 돼 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확고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누군가를 구하려다 죽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마의 상처,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그 안에서 새로운 결심이 타올랐다. 지은, 다 박살내줄게. 지은의 원룸 새벽 4시.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K그룹 도연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도연의 화려한 생활, 명품 파티, 해외여행 사진들. SNS에는 술에 취한 채 고급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이 즐비했다. 댓글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가득했다.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세상은 도연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저 화려한 삶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혔는지,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은은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이건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개할 수는 없었다. K그룹은 거대했다. 언론도 경찰도 법원도 그들 손아귀에 있었다. 지은 혼자서 맞서기엔 너무 큰 적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차갑고 치밀하게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지은은 도연을 그리고 K그룹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K그룹 본사 오전 10시. 화려한 유리 건물. 50층 높이의 본사 건물 꼭대기에는 KGR5UP라는 금빛 글씨가 빛났다. 그 안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일하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는지. 도연은 건물 50층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벌인 일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도연 전화로. 야, 오늘 저녁에 클럽 간다. 니들도 와. 돈은 내가 낸다. 도연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에게 지은은 그저 스쳐 지나간 알바생일 뿐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지은은 도연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다. 지은의 원룸 저녁 7시.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 한 권을 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복수계획 목표 K그룹 도연 앤드 도연 가족. 그 아래에는 도연의 스케줄, K그룹의 약점, 그리고 접근 가능한 인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은은 펜을 쥐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나갔다. 복수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천히 하나씩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연이 무릎 꿇는 모습을 직접 봐야 한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세상은 아직 몰랐다. 지은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자가 될지. 편의점 사무실 새벽 1시. 지은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 사무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모니터 불빛만은 차갑게 빛났다. 화면에는 CCTV 녹화 파일 목록이 가득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지은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3개월 전부터 오늘까지의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 도연이 편의점에 들어와 라면을 집어들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장면. 절도였다. 두 번째 파일. 도연이 술에 취해 진열대를 발로 차는 장면. 기물파손이었다. 세 번째 파일. 도연이 여자 손님에게 추근대며 어깨를 만지는 장면. 성희롱이었다. 지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 장면이 펼쳐졌다. 도연은 이 편의점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겼다.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고 직원을 폭행했고 다른 손님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도연의 아버지가 K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영상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범죄 유형을 메모했다. 절도 17건, 폭행 8건, 성희롱 5건, 기물파손 12건.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K그룹은 변호사 수십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영상 증거만으로는 장난이었다거나 오해였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편의점 새벽 2시. 지은은 편의점 구석 선반 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손톱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다. 인터넷에서 5만 원 주고 산 중고 제품이었지만 성능은 괜찮았다. 지은은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선반 뒤에 밀어 넣었다. 도연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3일 후 도연은 다시 나타났다. INT. 편의점 새벽 1시 30분. 문이 거칠게 열렸다. 도연과 그의 친구들 2명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다. 셋 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위스키 병을 들고 있었다. 도연 크게 웃으며 야, 여기 알바 바뀌었나? 저번에 그년 어디 갔어? 지은은 계산대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이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밴드로 가렸다. 도연은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친구의 술병을 흔들며 야, 도연아. 너 요즘 너무 심하게 노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걸리면 큰일 나. 도연 비웃으며 걸려? 우리 아버지? 걔는 바빠서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설령 걸려도 뭐 어때?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친구이.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SNS에서 재벌 이색 가는 거 장난 아니잖아. 도연 어깨를 으쓱하며 그럼 어쩌라고? 돈 없는 새끼들이 질투해서 지랄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 집 변호사들이 다 막아줘.
친구들은 웃으며 편의점 안을 돌아다녔다. 과자를 집어들고 음료수를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도연은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캔 여러 개를 꺼냈다. 도연 맥주캔을 따며 야, 너희 이거 아냐? 3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람 쳤던 거.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다. 지은의 손이 멈췄다. 친구 일. 응? 무슨 사고? 도연 웃으며 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어떤 가난뱅이를 쳤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친구이. 뭔데? 도연. 그 가난뱅이가 가해자로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야. 우리 법무팀에서 다 조작했대. 언론도 경찰도 다 돈으로 입맞고 역시 돈이면 뭐든 되지, 안 그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도연도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우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아니었다.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가난뱅이가 가해자로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야.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면 안 됐다. 도연과 친구들은 더 떠들며 편의점을 어지럽혔다. 과자 봉지를 뜯어 바닥에 버렸고 음료수를 흘렸고 진열대를 발로 쳤다. 10분 후 그들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계산은 당연히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편의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은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지은은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선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지은은 레코더를 꽉 쥐었다. 이제 증거가 완성됐다. 영상과 음성, 도연이 직접 말한 진실,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쳤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 지은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편의점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은의 원룸 새벽 4시.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녹음기의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다시 한번 들었다. 도연의 목소리 녹음. 그 가난뱅이가 가해자로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야. 우리 법무팀에서 다 조작했대. 언론도 경찰도 다 돈으로 입맞고 역시 돈이면 뭐든 되지, 안 그래? 지은은 이어폰을 빼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혼자 있는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은은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그 어린 어깨로 다 견뎌온 것이었다. 19살. 대학에 가야 할 나이에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에 지은은 편의점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복수를 위해.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증거를 가지고 바로 경찰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K그룹은 경찰서에도 사람이 있었다. 검찰에도 법원에도. 지은이 증거를 들고 가는 순간 그들은 모든 걸 묻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은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고 노트를 펼쳤다. 복수계획 노트.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단계가 적혀 있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도연의 약점 파악. 3단계 내부 협력자 확보. 4단계 언론 폭로. 5단계 법적 대응. 지은은 2단계의 밑줄을 그었다. 도연의 약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 그걸 찾아야 했다. 지은은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도연의 SNS, 인터뷰 기사, 지인들의 게시물, 모든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도연은 K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형이 먼저였다. 형은 똑똑하고 성실했다. 반면 도연은 사고만 치는 문제아였다. 아버지는 도연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냉소적이고 차가운 미소였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후계자 자리구나. 그럼 그걸 빼앗아 주지. 편의점 저녁 8시. 일주일 후 지은은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남자는 편의점 안을 둘러보더니 계산대로 다가왔다. 남자 조용히. 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저는 K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알아챈 것이다. 지은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지은 침착하게.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 차갑게 웃으며. 최근에 도연 도련님이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남자. 만약 도연 도련님에 대해 불필요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실이 아닌 증거를 조작한다면 그건 명예훼손이 됩니다. 지은 씨도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는 법적 대응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지은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은, 전 아무것도 한 적 없는데요. 남자 미소를 지으며.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다. 명함에는 K그룹 법무팀 이재훈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문이 닫혔다. 지은은 명함을 집어들고 구겨버렸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을 겁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였다. 지은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겁을 먹었다는 것을. 지은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꽉 쥐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지은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지은의 원룸밤 11시.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만난 변호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역시 돈이면 뭐든 되지. 지은은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강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을 게 없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3단계의 밑줄을 그었다. 3단계 내부 협력자 확보. K그룹 안에도 도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피해를 본 사람, 불만을 품은 사람. 지은은 그들을 찾아야 했다. 지은은 노트에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펜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복수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원룸 오후 2시.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검색창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는 키워드가 입력되어 있었다. 수많은 기사와 프로필이 뜨는 가운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강민수 기자, MBC 탐사보도팀 기사. 목록을 훑어보니 재벌 비리, 정치인 부정, 대기업 횡령 사건 등을 다룬 기사들이 즐비했다. 특히 3년 전 K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였다. 당시 K그룹은 법적 대응으로 기사를 묻어버렸지만 강민수 기자는 끝까지 취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여 강민수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했다. 그리고 새 메일 작성창을 열었다. 제목 K그룹 도연 관련 범죄 증거 제보.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다. K그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협박이 올 수도 있고 법적 소송을 걸 수도 있었다. 아니,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결심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였다. 지은은 매일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강민수 기자님께, 저는 K그룹 도연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3개월간의 CCTV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절도,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17건 이상의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도연이 직접 말한 3년 전 교통사고 은폐 사건에 대한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방송 예정입니다. 연락 주시면 증거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은은 메일을 다시 한번 읽어본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K그룹 본사 50층 오후 3시. 도연의 작은아버지이자 K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명문사립학교의 이사장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도연의 아버지인 회장과는 달리 온화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K그룹의 일원이었다.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비서, 이사장님,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익명 제보? 또 어떤 학부모가 민원 넣은 거야? 비서 긴장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도련님 관련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았다. 강태준, 뭐라고? 비서 태블릿을 건네며 강도연 관련 범죄 증거 확보. 오늘 밤 9시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태블릿을 받아 메일을 읽기 시작했다. 메일에는 CCTV 캡처 이미지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도연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 진열대를 발로 차는 장면, 그리고 도연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장면.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태준 낮은 목소리로 발신자를 추적해. 비서, 익명 메일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편의점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강태준, 편의점, 비서, 도련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근처 24시 편의점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태준, 그 편의점 알바생 정보를 확보해. 그리고 오늘 저녁 안에 만나자고 해. 비서,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높이. 그는 평생 이 높이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높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편의점 저녁 7시.
지은은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가게 안은 조용했다. 지은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강민수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제보 감사합니다.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강민수. 지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2시간 남았다. 2시간 후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강태준의 비서였다. 비서 정중하게. 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지은, 네. 무슨 일이신가요? 비서, K그룹 이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이다. 하지만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지은 침착하게. 어디로 가면 되나요? 비서,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다. USB는 가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비서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비서가 뒷문을 열어주었다. 지은은 차에 올라탔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 저녁 8시. 차는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재벌과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지은은 비서를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 가장 안쪽 프라이빗 룸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 손짓하며 앉으세요, 지은 씨. 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차려져 있었다. 지은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다. 강태준 부드럽게. 편의점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식사부터 하시죠. 지은,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강태준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태준, 솔직하게 말하죠. 오늘 오후에 익명 제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도연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은은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강태준 계속해서 지은 씨가 보낸 거 맞죠? 지은 침묵. 강태준은 지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강태준, 이해합니다. 도연이가 실수를 많이 했죠. 어린 친구라 철이 없어서 그래요. 사과드립니다. 지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준 미소를 거두며 그럼 뭘 원하시나요? 돈인가요?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강태준 지갑을 꺼내며 얼마면 되겠습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더 필요하신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은 씨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생활이 힘들 텐데. 강태준은 수표책을 꺼내 펜을 들었다. 그는 지은이 금액을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USB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은 조용히. 하나는 방송국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지은 계속해서 그리고 예약 업로드 설정해 놨습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러 언론사와
SNS에 업로드됩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수표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지은 차갑게 웃으며 이제부터 잃는 쪽은 당신들이에요. 강태준은 지은을 노려보았다.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 낮은 목소리로 지은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은,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강태준, K그룹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수십 명입니다. 당신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을 응시했다. 강태준, 당신의 과거도 파헤칠 겁니다. 아버지의 빚 학교 기록, 모든 것.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은은 떨리지 않았다. 대신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속삭이듯 제 아버지 이름 더럽힌 죗값 받으세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수표책을 테이블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은, 전 이미 후회할 게 없어요. 강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지은의 원룸밤 8시 50분. 지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TV를 켰다. MBC 9시 뉴스 시작 10분 전이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TV를 응시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다. 8시 55분, 8시 58분, 8시 59분, 그리고 마침내 9시가 되었다. TV 화면,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대기업 K그룹 일가의 자녀가 수개월간 편의점에서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강민수 기자가 나타났다. K그룹 회장의 차남 강도연 씨는 지난 3개월간 서울 강남구 소재 편의점에서 17건 이상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다. 도연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진열대를 발로 차고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공개됐다. 지은은 숨을 참고 TV를 바라보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도연 씨가 3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은폐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음성 파일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방송을 탔다. 그 가난뱅이가 가해자로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야. 우리 법무팀에서 다 조작했대. 언론도 경찰도 다 돈으로 입맞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해방감이었다. 세상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영웅이었다. K그룹 본사밤 9시 10분. 강태준은 서재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떨렸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비서, 이사장님, 언론사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9살 소녀가 서 있었다. K그룹 본사 회장실 마이너스 밤 9시 30분. 뉴스가 나간 지 30분. 회장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도연의 아버지 K그룹 회장 강일성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날렸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강일성 고함치며 당장 그 방송 중단시켜. 법무팀은 뭐 하는 거야? 비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도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일성은 벽에 걸린 TV를 노려보았다. 화면에는 도연의 얼굴이 크게 떠 있었다. 그리고 자막이 흘렀다. 속보 K그룹 회장 차남, 수개월간 편의점서 범죄 행각. 3년 전 교통사고, 은폐 의혹까지 검찰 수사 착수. 강일성의 손이 떨렸다. 평생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강일성 차갑게 도연이 어디 있어? 비서 자택에 있습니다. 강일성 당장 데려와. 그리고 언론 대응 준비해. 내일 아침까지 모든 기사 내려.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비서, 회장님 이미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강일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도연의 자택 앞 밤 10시. 고급 주택가. 도연의 집 앞에는 경찰차 3대가 멈춰섰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집 초인종을 눌렀다. 경찰 인터폰으로 강도연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도연 떨리는 목소리로 뭐야? 무슨 일이야? 경찰 수갑을 꺼내며 강도연 씨 절도,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연 소리치며 체포? 이게 무슨 소리야? 도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도연 발버둥치며 놓으라고.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경찰 냉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은 경찰차로 끌려갔다. 그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도연 절규하며 전현이야. 그 편의점 알바년이 우리 집 다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경찰차 문이 쾅 닫혔다.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차가 출발했다. 집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연의 얼굴은 차창 너머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지은의 원룸 밤 10시 30분. 지은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숨이 가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수 기자의 전화였다. 강민수 전화로 지은 씨 괜찮으세요? 지은 작은 목소리로 네 괜찮아요. 강민수 경찰에서 연락 올 겁니다. 증인 조사를 위해서요. 그리고 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강민수 내일 기자회견 하실 생각 있으세요? 국민들이 지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기자회견.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서 모든 걸 말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지은 천천히. 할게요. 강민수. 힘드시겠지만 지은 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3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방송국 앞 다음 날 오전 11시. 지은은 검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방송국 앞에 섰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방송국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가 지은을 향했다.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졌다. 기자일. 지은 씨,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씀하실 건가요? 기자이. K그룹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기자 3. 아버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송국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수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수 손을 내밀며 오늘 수고 많으실 겁니다. 지은,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방송국 기자회견장 낮 12시. 기자회견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조명이 밝게 빛났다. 지은은 단상 앞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지은, 3년 전 제 아버지 김철수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언론은 아버지를 음주운전 도주범으로 보도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지은,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서류를 들어 올렸다. 병원 기록지였다. 지은,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구하려다 차에 치였습니다. K그룹 회장 일가 중 한 명을 밀쳐내고 대신 죽은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지은 목소리가 커지며 그런데도 K그룹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언론을 조작하고 경찰을 매수하고 의료 기록까지 손댔습니다. 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지은 울먹이며 우리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기자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들렸다.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며 계속 말했다. 지은, 저는 3년 동안 그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버지를 변호할 수도 없이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은 단호하게.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K그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도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두 세상에 알릴 겁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기자일. K그룹의 법적 대응이 두렵지 않으세요? 지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서 유치장 낮 2시. 도연은 차가운 철창 안에 앉아 있었다. 명품 옷은 벗겨지고 회색 유치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철창 너머로 아버지 강일성이 찾아왔다. 하지만 강일성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분노가 가득했다. 강일성 차갑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도연 고개를 들며 아버지 저 억울해요. 전현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강일성 목소리를 높이며 닥쳐.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강일성, 회사 주가가 20% 폭락했어.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하고 있고 이사들이 사퇴하겠다고 난리야.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도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강일성 비웃으며. 꺼내줘? 내가 무슨 얼굴로 밖에 나가? 온 나라가 너를 욕하고 있어. 강일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도연은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도연, 아버지,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강일성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연의 비명만이 유치장에 울려 퍼졌다. 경찰서 앞 오후 3시. 지은은 경찰서 앞에 섰다. 증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길이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기자일. 지은 씨, 도연을 직접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네.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 면회실 오후 4시. 지은은 면회실 의자에 앉았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도연이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였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 비웃으며, 만족해?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뤘잖아. 지은 차갑게, 만족하지 않아요. 도연, 뭐? 지은 천천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 작은아버지, K그룹 전부 다 무너뜨릴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연 소리치며, 미쳤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은 조용히. 당신들이 먼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잖아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도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차갑게. 우리 아빠를 죽인 건 사고가 아니라 너희 가족의 거짓이야. 지은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다. 뒤에서 도연의 절규가 들렸다. 도연, 김지은,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집이 가만 안 둘 거라고. 하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경찰서 밖 저녁 6시. 지은은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청에서 온 문자였다. K그룹 강일성 회장, 강태준 이사장 소환조사 예정. 증인 출석 요청.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다. 세상은 이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19살 소녀가 서 있었다. 지은의 원룸 한 달 후 오후 3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햇빛 사이로 천천히 떠다녔다. 지은은 방 한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이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K그룹 회장 강일성은 교통사고, 은폐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태준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도연은 절도, 폭행, 성희롱 등 여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다. 언론은 지은을 용기 있는 고발자라고 불렀다. SNS에서는 지은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지은은 그 모든 찬사가 낯설고 무거웠다. 지은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작업복, 손때 묻은 시계, 그리고 몇 권의 낡은 노트. 지은은 노트를 하나씩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가득했다. 공사 일정, 수입 지출 내역, 지은의 학비 계산. 아버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지은은 마지막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가 낡아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노트를 펼치는 순간 갈라진 페이지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작은 종이였다. 접혀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지은아, 아빠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는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아빠는 오늘도 공사장에 가려고 준비 중이고 너에게 꼭 말해야 했던 게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어. 용기가 없었거든. 지은아, 너의 친엄마는 아빠의 아내가 아니야. 너를 키운 엄마도 아니고 너의 친엄마는 강 회장 집사람이다. 지은의 손이 멈췄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 회장 집사람? 지은은 다시 종이를 읽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아빠는 25살 때 강 회장 집에서 일했어. 정원사였지. 그때 강 회장의 부인 너의 친엄마를 만났어. 그분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 강 회장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그분은 외로웠지. 아빠와 그분은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너를 가졌어. 하지만 강 회장 집안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 아빠는 해고당했고 그분은 너를 낳은 뒤 아빠에게 맡겼어. 강 회장이 알면 너를 해칠까봐. 그분은 울면서 말했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이 사실을 숨긴 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강 회장 집안이 알면 너를 데려갈 수도 있었으니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어 글씨가 번졌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글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지은아, 더 말하기 힘든 게 있어. 너의 오빠는 도연이다. 강 회장 부인이 아빠를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이야. 그 아이도 지금은 너와 같은 나이쯤 됐을 거야. 아빠는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봐 평생 숨기고 살았어.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종이가 지은의 손에서 떨어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연이 내 오빠라고?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기억이 빠르게 지나갔다. 도연의 얼굴, 도연의 목소리, 도연이 자신을 때렸던 순간, 그리고 도연을 감옥에 보냈던 그 순간.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아니, 구역질이 아니었다. 절규였다. 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진실은 그대로였다. 지은의 원룸밤 9시. 지은은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도연의 그림자를 보았다. 눈매, 코, 입술 모양, 닮아 있었다. 지은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도연과 자신은 어딘가 닮아 있었다. 지은은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거울이 금이 같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지은은 느끼지 못했다. 지은 울먹이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아빠. 지은은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은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친엄마가 누구인지, 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지, 왜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이제야 풀렸다. 하지만 그 답은 너무 잔인했다. 지은은 도연을 증오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수의 대상이 자신의 오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는 섞였는데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서로를 부숴버리게 만드는 것. 교도소 면회실 일주일 후 오후 2시. 지은은 다시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도연이 들어왔다. 교도소 생활은 도연을 많이 변화시켰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도연은 지은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다. 도연 비웃으며 또 왔어? 뭐 더 할 말 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 작은 목소리로 너 내 엄마 이름 알아?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도연, 왜 그걸 물어? 지은, 그냥 궁금해서. 도연 어색하게. 강민이, 근데 왜? 지은의 심장이 멈췄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제 확실했다. 도연은 정말 자신의 오빠였다. 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도연, 죽었어. 내가 10살 때. 왜 자꾸 우리 엄마 얘기를 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지은 조용히.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 이상한 년. 왜 왔어, 진짜? 지은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증오했던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지은 천천히. 너 후회해? 도연, 뭘? 지은, 내가 한 일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도연 작은 목소리로 모르겠어.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다. 교도소 밖 오후 3시. 지은은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지은은 편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다. 도연은 감옥에 갔고 K그룹은 무너졌고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지은이 원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지은은 자신의 오빠를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복수는 더 이상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지은의 새 원룸 한 달 후 저녁 7시. 지은은 이사한 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 동네였다. 아무도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아빠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도연이 제 오빠라는 사실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저를 지키려고 했는지. 아빠는 제가 진실을 알면 혼란스러워할까봐 숨긴 거겠죠. 하지만 아빠 전 이미 복수를 끝냈어요. 도연은 감옥에 갔고 K그룹은 무너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 전혀 후련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텅 빈 것 같아요. 운명이란 건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피는 섞였는데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서로를 부숴버리게 만드니까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빠? 도연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요? 전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아빠는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미안해요. 지은이가.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은은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공원 6개월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지은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다.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은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에서 온 문자였다. 수신인 강도현, 면회 신청 승인됨. 지은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그때는 증오가 아닌 이해로 만날 수 있기를. 지은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벚꽃잎이 지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진실이 함께 있었다. 운명은 잔인했다.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아버지의 묘지 가을, 오후 2시. 10년이 흘렀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날, 지은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섰다. 29살이 된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구조재단에서 일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국화꽃 한 다발을 놓았다. 지은 조용히. 아빠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지은, 요즘 잘 지내요. 일도 재미있고 제가 도운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면 뿌듯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서.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은, 오늘 누가 와요? 아빠도 알 사람이에요. 검은색 차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31살의 도연이었다. 10년 전의 방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멀리서 지은의 뒷모습을 보았다. 10년 만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였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은, 서 있지만 말고 이리 와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지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 낮은 목소리로. 오랜만입니다. 지은, 네, 오랜만이에요. 도연, 잘 지냈어요? 지은, 그럭저럭요. 오빠는요? 도연은 오빠라는 단어에 움찔했다. 지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도연 쓴웃음 지으며, 저도 그럭저럭요. 도연은 들고 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도연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도연,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때렸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이분. 도연은 묘비를 바라보았다. 도연,
이분이 절 구하려다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침묵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도연, 출소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 지은 조용히. 그래서 뭘 했어요? 도연,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년 상담도 했습니다. 제가 망쳤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 오만한 눈빛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후회와 속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은, K그룹은요? 도연 쓸쓸하게 웃으며 형이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지은 씨는 지은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구조재단에서 일한다고. 지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도연,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낸 딸, 이제는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돕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지은은 작게 웃었다. 지은, 그 기사 좀 오글거렸어요. 도연, 아니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졌다. 지은 천천히. 오빠. 도연. 네. 지은. 전 오빠를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 계속해서 10년 전엔 증오뿐이었어요. 오빠와 오빠 가족이 저와 아빠에게 한 일들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 고개를 숙이며 당연합니다. 지은, 하지만요. 지은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지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증오를 붙잡고 사는 건 저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걸. 도연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 오빠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니까. 도연 울먹이며 변명이 안 됩니다. 지은, 맞아요. 변명은 안 돼요. 하지만 오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지은은 손을 뻗어 도연의 어깨에 가볍게 올렸다. 지은, 전 오빠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연, 당연합니다. 지은, 하지만 이제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도연 울먹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지은과 도연은 나란히 묘지 입구로 걸어갔다. 도연 조심스럽게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은, 뭔데요? 도연,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식사라도.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지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지은, 하지만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지은, 내년 이맘때쯤 아빠 묘 앞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커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도연, 정말요? 지은, 네, 약속이에요.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도연, 꼭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다. 지은은 차 문을 열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지은, 오빠. 도연 돌아보며, 네. 지은, 좋은 사람으로 사세요.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의 차 안 오후 4시 30분. 지은은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1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 운명은 잔인했다. 피는 섞였는데 서로를 부숴버려야 했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운명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지은은 차를 출발시켰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진실이, 그리고 이제는 용서가 함께 있었다. 어느 날의 공원 벤치,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지은과 도연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본다.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진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도연, 지은아. 지은, 응? 도연, 내가 좋은 오빠가 될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지은, 글쎄요. 한번 해봐요. 도연이 웃었다. 지은도 웃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된다. 10년 후, 지은은 법률구조재단의 이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도연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위기의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두 사람은 매년 가을 아버지 묘 앞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우리를 묶어두지만 용서는 우리를 날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지금까지 지니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